이상해. 자, 투부정사가 명사로 역할을 할 때 당연히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 들어갈 수 있는데 투부정사는 생긴 것 자체가 투라는 전치사 때문에 전치사, for, 뭐 of 이런 애들 뒤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두 개가 겹치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유일하게 명사적인 용법으로 쓰였을 때 안 들어가는 자리가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입니다. 자, 그러면 해석은 어떻게 할까요? 명사적으로 해석할 때 투부정사? 명사. 투부정사가 명사로 사용됐어. 그럼 얘 해석 어떻게 해요? 은는이가? 은는이가는 주어에 붙이는 거잖아. 얘가 주어의 자리에 들어갔을 때. 그럼 얘는 해석을 하고 은는을 붙여야 될 거 아니야. 뭐뭐 은는이가. 어떻게 해석할까요? 동사하는. 동사 하는 이거로 끝나면 뭐가 이상한데? 것. 것이죠. 그쵸? 뭐뭐 하는 것은 뭐뭐 하는 것이 이렇게 해석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해석은 뭐뭐 하기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투부정사가 원래 동사였기 때문에 하다라는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고 딱 떨어지는 말로 기, 것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투부정사가 이번엔 형용사 역할을 한대. 자, 형용사 역할을 한다면 두 가지 역할을 할 수 있겠네요. 문장 내에서. 무슨 역할? 어느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 목적. 하면서 신기하지 않냐, 그치? 얘기하면서 왜 나는 왜 매번 형용사를 목적으로 하는가? 목적어 자리 아니죠. 다른 자리죠. 어디 들어가죠? 형용사. 네. 형용사 어느 자리 들어가겠어? 어로 끝나는 말에 들어가지 않을까? 구성 요소인데? 보어 자리 들어가겠죠. 네. 보어 역할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장 내에서 무슨 역할이야? 원래 형용사가 한 역할 뭐가 있어요? 명사를 수식합니다. 근데 투부정사는 명사 수식할 때 앞에서 해요? 뒤에서 해요? 뒤에서 하는 이유는 뭘까요? 너무 길어. 그렇죠. 일단 얘가 두 단어로 길기 때문에 명사를 뒤에서 수식한다고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형용사적인 용법으로 명사를 수식할 때 얘의 해석은 어떻게 돼요? 형용사 하게? 이건 다른 건데. 네. 뭐뭐 하게. 하도록. 아니죠. 그런 해석은 배운 적이 없어요. 형용사는 뭘로 끝나야 돼? 니은이나 레이. 그렇죠. 그렇게 끝나게 하면 되잖아요. 하는. 는으로 끝나거나 뭐뭐 할 이렇게 끝나면 되죠. 그죠? 먹을 무언가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되니까 뭐뭐 하는 할 이렇게 해석한다고 했어요. 자, 숙제만 하면 안 되고 복습도 잘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 배웁니다. 자, 그러면 부사적인 용법이라는 건 부사의 역할을 그대로 하겠네요. 그죠? 자, 그럼 부사는 문장 내에서 뭐를 수식하죠? 동사, 형용사, 문장 전체, 부사. 그렇죠. 다른 부사 이렇게 수식합니다. 유일하게 수식 안 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전치사요. 아니. 명. 그렇죠. 명사는 부사가 절대 수식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 투부정사는 부사 역할을 할 때 부사처럼 동사, 문장 전체, 다른 부사를 수식하며 의미상 목적, 결과, 감정의 원인, 판단의 근거, 조건 이런 뜻을 나타낸다. 이거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뜻은 반드시 외워야 돼요. 자, 투부정사가 목적으로 우리가 해석될 때 가장 많이 해석되는 건 뭐뭐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투부정사가 문장 전체 수식할 때 투부정사 뭐뭐 하기 위해서. 근데 이 to 대신에 우리가 in order to나 so as to로 바꿔 쓸 수 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문장 내에서 in order to, so as to가 나왔으면 무조건 우리는 뭐뭐 하기 위해 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감정의 원인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있어요. happy, 뭐 sorry 이런 것들. 그런 것들과 주로 같이 쓰인다는 것은 감정 형용사 뒤에
투부정사가 나왔을 때, 걔가 부사일 때 우리가 뭐뭐 해서 뭐뭐 하니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감정형용사 뒤에 투부정사. 그럴 때 해서 하니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그리고 판단의 근거예요. 우리가 must be라는 말이 있어요. must be 뭐뭐뭐 그 다음에 뒤에 투부정사가 나와요. 자, 그러면 그 뒤에 투부정사는 뭐뭐 하다니 라고 해석합니다. 뭐뭐 하다니 틀림없다. 자, 결과와 조건은 잘 안 쓰여요.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grow up to 라든지 only to 혹은 never to 이런 것들과 같이 쓰였을 때는 자라서 뭐뭐가 되다, 결국 뭐뭐 하다, 결코 뭐뭐 하지 않게 되다. 그래서 그냥 뭐뭐 하게 되다 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조건은 우리가 if 이런 것들과 같이 뭐뭐 한다면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렇게 쓸 때는 will, may, might, would 같은 추측의 표현들, 추측의 조동사들과 같이 쓸 때 뭐뭐 한다면이라고 쓰입니다. 근데 이 둘 다 잘 안 쓰여요. 자, 그럼 한 가지 더 있겠죠. 감정의 원인이 아니라 그냥 일반 형용사가 나왔어요. 일반 형용사 뒤에 투부정사가 나왔어요. 그때 해석은 어떻게 할까요? 배운 적이 있어요. 일반 형용사 뒤에 투부정사 뭐뭐 하기에 라고 해석합니다. 문장 하나를 외워놓으면 좋아요. 예를 들면 English is easy to study 라고 되어 있는 문장을 해석하면 영어는 쉽다. 근데 이 쉽다라는 동사가 일반 형용사예요. 감정에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그 다음에 나오는 투부정사는 뭐뭐 하기에, 공부하기에 쉽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예문 봅니다. we stopped to have a meal 하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끊어봤을 때 stop이 나왔잖아요. 자, 이 stop은 지금 자동사로 쓰였을까요? 타동사로 쓰였을까요? 자동사로 쓰였어요. 왜요? 뒤에게 주격 보어는 아닙니다. 그래서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이거 외웠지 않아? stop 투부정사, stop ing. 3형식 할 때 외웠는데. try 투부정사, remember 투부정사, remember ing, forget 투부정사, forget ing. 그죠? 배웠었죠? 그때 우리 이렇게 배웠었어요. stop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이때는 이 stop을 자동사로 보고 그리고 얘를 부사구로 봐서 해석을 투부정사 하기 위해서 뭐뭐 하기 위해 멈추다. 그런데 stop 뒤에 ing가 나왔을 때는 이 stop을 타동사로 보고 그리고 ing 동명사를 목적어로 봐서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 자, 이런 거는 투부정사, 동명사 받았을 때 해석이 다른 거는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자, 이때 투부정사를 우리가 부사구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괄호 칠 거예요. 그리고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합니다. 우리는 멈췄다, 먹기 위해서, 식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투부정사 안에서도 구조 분석을 해줘야 되겠죠. 자, 이때 밑에 보니까 in order to have 혹은 so as to have로 바꿀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 자체를 그냥 앞에다가 in order를 붙여주거나 so as를 붙여줘서 우리가 강조해서 쓸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I'm pleased to go with you. 그래서 주어 동사 나눠보니까 나는 pleased. 이게 뭘까요? 품사가 뭘까요? 감동받았다. 그렇죠. 감동받았고 뭐 기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얘는 주격 보어예요. 형용사로. 자, 그 다음에 감동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감정에 해당하는 형용사잖아요. 그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에서 어떻게 한다고 했죠?
하니. 뭐뭐 하니, 뭐뭐 해서, 그쵸? 나는 너무 기뻐. to go, 가서. with you, 너랑 같이 가게 되어서 너무 기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문장에서는 he must be smart. 그는 must be까지가 하나의 동사로, 자동사로 봐야 되겠죠? smart는 형용사니까 주격 보어 자리고, 그 다음에 to solve the 하면 나오는데 to 부정사의 부사구로 봤어요. 자, must be와 함께 나오는 to 부정사는 어떻게 해석한다고 했죠? 하다니. 하다니, 그죠? 자, 그러면 풀다니. 자, 무엇을? 문제를. 근데 어려운 질문이죠. 문제가 아니라 어려운 질문을 대답하고 풀다니.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풀다니 너는, 그러니까 그는 분명 똑똑한 게 틀림없어.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그 다음 문장 he grew up. 그는 자라났어요. 그 다음에 to be a famous scientist.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부사예요. 그 결과 과학자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로 쭉 이어서 해석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보니까 to find such results 하고 나왔는데 컴마 나왔어요. 문장 맨 앞에 나오는 to 부정사는 무조건 부사구예요. 그리고 이럴 때는 해석을 해봤을 때 find, 찾는 거예요. 무엇을? 그러한 조건, 결과들을 찾는다면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렇다면 you might be, 너는 아마도 shocked, 놀랄 것이다. 자, 근데 뒤에 보니까 주절에 might라는 조동사가 있기 때문에 이 to 부정사를 해석할 때 뭐뭐 한다면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네가 그런 결과를 만약에 찾는다면 너 엄청 놀랄 거야. 알게 된다면 놀랄 거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잘 안 쓰인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 위에 나와 있는 부분은 잘 알아야겠죠. 자, 밑에 한번 이게 부사적인 용법인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것인지 한번 풀어봅니다. 밑에 것도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답을 한번 맞춰볼게요. 위에 거 답은 다 맞았어. 내가 이미 번호는 확인을 해서 다 맞았고, 한번 구조 분석을 하면서 해석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구조 분석을 해볼게요. 1번. 그는 86살까지 살았다. 근데 까지라고 하면 뭔가 약간 뭔가 전명구의 해석인 것 같아. 그래서 앞에부터 끊어서 해석을 해보자면 그는 살았다. 그 다음에 얘는 결과적인 용법으로 쓰니까 부사구니까 이렇게 묶어주고 그래서 86세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안에서 내가 만약에 더 끊는다면 비동사는 자동사고 그 뒤에 나오는 86세라는 것은 주격 보어처럼 보면 되겠죠. 자, 2번 해석하면 조던은 선물을 사기 위해 가게에 갔다. 그렇죠. 그럼 조던은 갔다. 근데 to the shop 이것은 하나로 묶었을 때 뭐가 되죠? 투더샵. 응. 주격보. 주격 보어 뭐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to가 뭐예요? to의 품사가 뭐예요? 투부죠. 투부정사예요? 투부정사는 to에다가 동사 원형을 붙인 게 투부정사예요. 얘 자체가 뭐죠? 전치사죠. 네. 전치사 뒤에는 뭐가 온다고 했죠? 명사. 명사. 그래서 만드는 게 그렇죠. 전명구죠. 이 전명구가 자동사 뒤에 와서 주격 보어의 역할도 할 수 있긴 하지만 우리가 주격 보어라는 것은 주어와 어떻다는 거예요? 관계가 같아요. 그죠? 그러면 조단하고 이 투더샵이라는 말 같은가요? 아니요. 같지 않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주격 보어가 아니라 그냥 전명구의 부사구로 봐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때 투부정사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했어요. 근데 나는 위해서의 해석을 조금 더 강조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이 해설을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해석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뭘 붙일 수 있다고 했어요. 뒤에 명사를 붙여요? 앞에 in, order, to 붙일 수 있다고 했잖아요. in order to, by, 그 다음에 쭉. 그 다음에 so, as, to, by. 그 다음에 뒤에 쭉. 자, 투부정사도 형식을 데려오기 때문에 굳이 또 끊어보자면 사는 건데 무엇을? 선물을 사기 위해서 삼형식을 데리고 왔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나는 그를 길거리에서 만나서 매우 기뻤다. 그렇죠. 나는 이었다. 근데 매우 행복했다. 근데 왜 그랬냐면 이 감정 형용사 뒤에 투부정사가 나는데 부사구일 때 그때는 우리가 해서라고 해석한다고 했어요. 그를 만나서 길 위에서 그를 만나서. 자, 4번. 작은 소녀는 커서 유명한 축구 선수가 되었다. 그렇죠. 작은 아이는 남자아이는 자랐다. 그 다음에 그래서 되었다. 유명한 축구 선수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결과적인 용법으로. 자, 5번. 그가 노래하는 것을 들으면 너는 그가 가수라고 생각할 것이다. 자, 여기 앞에 컴마도 나와 있고 투부정사가 문장 맨 앞에 나와 있기도 하고 주절에 보니까 would라는 조동사가 같이 쓰였어요. 이때는 우리가 마치 if가 들어있는 것처럼 듣는다면 그가 노래하는 것을 듣는다면 이거 몇 형식일까요? 투부정사는 몇 형식을 데리고 왔을까요? 투정사는 3형식? 그럼 얘는 sing은 뭘까요? 사형식 그에게 노래를 들려준다면
오형식이겠죠. 네. 자, 오형식인데 이 here 무슨 동사예요? 감각동사. 지각동사죠. 그죠? 지각동사 나왔을 때 목적격 보어 자리에 뭐 넣을 수 있죠? 지각동 사역동 다음에 응. 지각동은 응. 투부정사랑 동명사랑 동사원형. 그쵸. 동사 원형과 현재 분사가 나올 수 있었죠. 자, 그럼 이 자리에는 동사 원형이 나왔으니까 또 다른 것으로는 ing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투부정사가 데려 나온 형식도 보면서 우리가 오형식도 확인해 봐야 되고, 듣는다면 너는 생각할 것이다. 그를. 그 다음에 as a singer. 가수처럼 생각할 것이다. 자, 6번 해석하면 그녀는 매우 똑똑해 영리해서 그 답을 바로 알 것이다. 해서라고 해석하면 감정 형용사 뒤에 나왔을 때 투부정사가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must be랑 나오면 해석 어떻게 한다고 했지? 할 것. must be랑 투부정사 나오면 투부정사 하다니 그 다음에 must be 뭐 명사형용사 나오면 뭐뭐 하면 틀림없다. 그죠? 자, 그녀는 must be 틀림없다. very clever 똑똑한 것이 틀림없다. to know 알다니 the right answer 올바른 답을 알다니. 그죠? 그래서 must be와 같이 쓰인 투부정사의 해석 방법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7번. 나는 최선을 다했다. 떨어지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떨어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이렇게 써봅니다. only 투부정사는 플러스 투부정사. 얘는 해석이 두 가지예요. 열심히 했어. 그러나 뭐뭐 하다. 투부정사 하다. 앞에는 열심히 했다는 내용이 나올 거고 뒤에는 그러나 뭐뭐 하다가 나올 거예요. 혹은 오직 뭐뭐 하기 위해서. 해석을 적용해 보니까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실패했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오직 실패하기 위해서. 뭐가 더 잘 어울려요? 두 번째. 오직 실패하기 위해서? 실패를 위해서 난 열심히 한 거야? 아니요. 아니겠죠. 나는 열심히 했어. 근데 그렇지만 실패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선 첫 번째 해석이 맞겠죠? 그래서 나는 did my best. 최선을 다했다. only to fail. 그러나 실패했다. 자, 8번. 그녀는 그녀의 저녁 식사에 제니를 초대했다. 동사 초대했단가요? 아니요. 그쵸? 불렀다. 그녀는 불렀다. 제니를 제니를 그녀의 저녁에 초대하라. 초대하기 위해서. 위해서. 그쵸? 그래서 해석을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의역을 하잖아. 그러면 동사가 invite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구조대로 해석을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해. 그녀는 전화를 했어요. 전화한 거예요. 불렀어요. 제니한테. 뭐 하기 위해서냐면 초대하기 위해서. 그녀를 어디에? 저녁 식사에. 이렇게. 이게 우리가 수연이 같은 경우는 해석을 잘해. 근데 그 해석이 의역 해석을 잘해.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풀게 하면 문제를 잘 푸는 편이야. 그리고 문제 맞추는 것도 아마 뭐 지문으로 봤을 때는 잘 맞출 수 있는데, 문제는 구조적으로 봤을 때 이게 왜 문법적으로 이 자리가 맞는지라든지 이런 적합성 파악하는 거 이런 거는 조금 잘 못해. 근데 그걸 너가 못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자기가 의역 해석을 잘하는 친구들은 여태까지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습관이 그렇게 돼서 문법적인 구조나 이런 것들 생각을 잘 안 하려는 경향이 있어. 쌤도 그랬고. 그래서 그거를 계속 한번 깨주고 정확한 해석을 완벽하게 구조대로 하려고 노력을 해봅시다. 자, 밑에 두 번째 거는 불러줄게요. He was surprised
to hear the news. 그다음에 Mark went to the hospital to look after the patients. She grows up to be a great nurse. 얘는 grows up이라고 해도 되고 grew up이라고 해도 돼. grew up. 그 다음에 Jason was disappointed to know her life. 그 다음에 to answer the questions, she would be pleased. 그 다음에 I was very sad to lose my new phone. 이거 pleased라고 안 하고 응. happy라고 했나? to be happy 기쁠 것이다. to be happy도 뭐 나쁘진 틀리진 않죠. 뭐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자,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을 또 우리가 배울 텐데 이번에는 to, 뭐 enough to 이런 것들 배웁니다. 이거 곧 중학교 때 올라가면 배우죠. 자, 부사적인 용법인데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할 경우에 뭐뭐 할 하기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일단 이거는 해석을 해봐야겠죠. Good books, 좋은 책들은 are, 이다. 근데 어렵다라고 했어요. 자, 어렵다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 형용사예요? 감정 형용사예요? 일반. 그렇죠. 일반 형용사예요. 내가 감정을 느끼는 건 아니에요. 그냥 객관적으로 어렵다. 그런데 그 뒤에 to 부정사가 나왔을 때 우리가 하기에 이렇게 해석한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얘를 꾸미듯이 해석하면서 찾기에 어렵다. 우리가 아까 배운 하기에 요거와 똑같이 해석하면 됩니다. 자, we are ready. 우리는 준비되었다. 자, 근데 그 준비되었다라는 형용사를 꾸미기 위해서 얘는 to celebrate, 축하하기에 무엇을 새로운 해를, 새해를 축하하기에 준비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뭐 할, 뭐뭐 하기에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 그 다음에 to라고 나오는데 to 부정사는 to, 여기서 to는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이 to는? 안 좋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에서 너무라는 말을 쓰잖아. 너무는 사실 부정어예요. 그래서 너무를 바꿔서 우리가 긍정문을 쓰려면 정말이에요.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는 사실 맞지 않아요. 그거는 긍정과 부정이 섞여 있는 말이에요.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해가 맞아요. 그래서 얘는 너무란 뜻이에요.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이 to 다음에 형용사 부사는 무조건 마이너스예요. 너를 너무 좋아해도 너무 좋아하는 건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to 나온 다음에 형용사 혹은 부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너무라는 뜻과 함께 너무 형용사 혹은 부사해서 to 부정사 할 수 없다예요. 이 뒤에 해석은 할 수 없다. 너무 좋아서 공부를 할 수 없다. 이것도 좋은 건 아니죠. 그죠? 그리고 너무 키가 커서 차에 탈 수 없다.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enough to 같은 표현은 뭐뭐 하기에 충분히, 충분한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형용사 부사를 수식할 수도 있는데 이때 이런 애들은 to는 so that 주어 can't로 바꿔 쓸 수 있고 enough to는 so that 주어 can으로 바꿔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형용사 부사는 이대로 그냥 들어갈 수 있을 거고 이때 to를 so로 바꿔준 거예요. 그 다음에 to 부정사에 나와 있는 동사 그대로 써주는데 앞에 that 주어 can을 붙여넣고 그 다음에 써주는 겁니다. 자, 이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밑에서 한번 볼게요. 자, 그리고 얘는 so 형용사 부사 that으로 바꿀 수 있는 enough to는 이건 긍정문이잖아요. 그죠? 너무너무 뭐뭐 해서 뭐뭐 할 수 없다라는 뜻과 뭐뭐 하기에 뭐 충분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자, 첫 번째 문제 봅니다. She is too young. 그녀는 이다. 너무 어리다. 좋은 뜻은 아니겠죠? 뭐 하기에, 운전하기에, 차를 운전하기에. 그래서 이때는 to drive a car 이라는 것이 앞에 나와 있는 0을 꾸며준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어쨌든 그녀는 나이가 어리니까 차를 몰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to에서 to는 so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0은 그냥 내려오면 됩니다. 근데 또 추가해야 될 것은 that이 추가돼야 되고 그리고 she가 추가돼야 돼요. 선생님 근데 she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얘는 앞에 나와 있는 주절의 she와 똑같기 때문에 안 쓴 거기 때문에 여기서 따온 거예요.
그 다음에 can't를 써주고 결국은 서를 섬기는 건 that, 그 다음에 주어 can't예요.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던 drive a car 얘는 그대로 밑으로 내려주는 겁니다. 그녀는 너무 어리다. 그래서 그녀는 차를 운전할 수 없다. 조금 더 길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enough to 부정사가 나왔을 경우에는 so 형용사 부사 that 주어 can으로 바꿨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자, the man, 남자는 is strong, 힘이 세다. 어느 정도 힘이 세냐 하면 to lift, 들어 올리기에 충분히에요. 그래서 5아이를 들어 올리기에 충분히 강하다. 자, 이때는 주어 동사 그냥 써주는데 여기서 enough 앞에 우리가 so를 더 붙여주고 없었던 so를 붙여주고 그 다음에 strong 그대로 내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새로 생겨나는 거 that, 그 다음에 he 주어, 그 다음에 can 이게 붙어 생기면서 그 다음에 to 부정사에 나와 있던 lift는 그대로 밑으로 쓰는 겁니다. 뒤에 쭉. 요거는 중학교 때 문법 정도면 충분히 문법 시험으로 나올 수 있고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잘 알아놔야겠죠. 자, 밑에 보면 어떤 것은 to 써있고 어떤 것은 so로 써있고 뭐 enough 써있고 그 다음에 so 이렇게 써있으니까 이거를 한번 다른 식으로 바꿔서 써봅니다. The device는 주어를 it라고 해요. it? it으로 해. 맞아요. 오케이. 자, 답을 한번 맞춰볼게요. He is so busy so that he can't play with his son. 그 다음에 she was so sick, too sick to eat anything. 그 다음에 Mary was so shy that she can't speak on the stage. 그 다음에 the player is so good that he can play in the Premier League. My little sister is too weak to travel a long distance. The device is so small that it can fit in a pocket. He is so intelligent to understand the problem.
하지 못고 투 아니에요? 응, 응, 응? 응. 투? 투 아니지. 소를 소로 바꾼 거예요? 아니지, 아니지. enough로 바꿔야 되는데. So, he is intelligent enough로 바꿔야 되죠. intelligent enough. so의 주어 can이니까 enough 투부정사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1번 한번 해석해 볼까요? 그는 너무 바빠서 그의 아들과 놀지 못해. 그렇죠. 2번. 그녀는 너무 아파서 아무것도 먹지 못해. 그렇죠. 3번. 메리는 너무 부끄러워서 무대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해. 그렇죠. 4번. 그 선수. 선수는 그가 프리미어 리그에서 뭐라 해야 되지? 플레이가 뭐 경기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뻐해. No. 위에 거 한번 해석해 보세요. The player is good enough to play. 그 선수는 프리미어 리그에서 경기하기에 충분한 선수. 충분히 잘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러니까 밑에 것도 똑같이 해석해야 되겠죠. 그 선수는 너무너무 잘한다. 그래서 그는 경기할 수 있다. 프리미어 리그에서. 5번. 나의 작은 여동생은 오랜 시간 동안 여행하기에는 너무 말라. 아니? 우리가 배운 해석대로 투 해석 어떻게 하지? 할 수 없다. 그렇죠. 할 수 없다죠. 나의 여행할 수 없다죠. 작은 여동생은 응. 너무 말라서 너무 약해서? 너무 약해서 긴 시간 동안 여행할 수 없다. 그렇죠.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고 그 다음 6번. 그 디바이스는 매우 작아서 주머니에 들어간다. 그렇죠. 그 다음 그는 매우 영리해서 문제들을 이해할 수 있다. 그렇죠. 문제들을 이해하기에 충분히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죠. enough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는 똑똑하다. 그 문제를 이해하기에 충분히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 2-6 의미상의 주어라는 말이 나와요. 자, 투부정사가 명사로 쓰이든 형용사로 쓰이든 그 상관없이 얘에 해당하는 투부정사 동사였잖아, 원래는. 그러니까 동사라는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의미상의 주어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자, 투부정사의 부정을 할 때는 투부정사 앞에 not이나 never를 넣어서 동명사도 마찬가지입니다. not, never, 투부정사 이렇게 씁니다. 자, 그래서 문장을 보면 He practiced really hard. 그는 연습했어요. 굉장히 열심히 연습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to fail 하고 나왔는데 뭐뭐 하기 위해서. 근데 하지 않기 위해서죠. not이 들어가 있으니까. 다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my boss, 나의 상사는 warned me, 나한테 경고했어요. 나에게. 근데 뭐뭐 하도록 이라고 해석할 수 있죠. 내가라고 해석해야겠네. 내가. 몇 형식일까요, 얘? warn me never to be late. 오형식이에요. 왜냐면 never 지우고 나면 warn 그 다음에 me 투부정사잖아요. 얘는 warn이 무슨 동사예요? 오형식에. 오형식이 있어요? 오형식의 warn이 무슨 동사일까요? 오형식에 일단 사역동사는 아니 아니고 지각동사는 아니고 일반
그쵸. 일반 동사밖에 없겠죠. 준사역 동사는 help밖에 없으니까. 일반 동사가 나왔을 때 목적격 보호 자리에는 뭐 올 수 있죠? 투부정사 사랑 동명사. 현재 분사. 네. 그쵸. 현재 분사가 나올 때는 정해져 있죠. 네. 어떤 동사들? 현재 분사가 나올 때는 응. keep, 응. live, 응. let, keep, live, get 응. 하나 나오면 응. keep, live, find, get. find. 그쵸? 걔네들이 나올 때는 ing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무조건 투부정사가 나와야 되고, never를 쓰면 어떤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not은 그냥 하지 않는 것인데, never는 어떤 그런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 그 다음에 투부정사를 행하는 동작의 주체가 주어와 다르다면 의미상의 주어를 써야 되는데, 그 형태는 for 플러스 목적격 혹은 of 플러스 목적격으로 나타냅니다. 이때 1번 문장의 주어와 투부정사의 주체가 다른 경우, 그리고 투부정사의 주체를 써야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는 경우에 표기해 줍니다. 이거 무슨 뜻이냐면 I shut the window. 나는 닫았다. 창문을 닫았다. 자, 근데 문장의 주어는 I잖아요? 그 다음에 for him이 나왔어요. 얘는 어차피 전면구니까 이렇게 묶었어요. 근데 뒤에 보니까 not to catch a cold라고 해서 투부정사가 나왔어요. not을 포함한. 그러면 이 catch a cold, 감기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내가 감기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문을 닫은 게 아니라 그가 감기에 안 걸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의미상의 주어로 for 플러스 목적격이 나왔는데 얘는 그래서 해석할 때는 얘를 이 가를 붙여서 해석해 줍니다. 그가. 그리고 위해서라는 해석을 붙여줬고, 그 다음에 to catch a cold는 타동사로서 목적어를 데리고 나온 투부정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문을 닫은 건 난데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it is difficult. 이것은 어렵다 라고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it을 보면 무슨 생각한다고 했죠? 가주, 그렇죠. 가주어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뒤에서 뭘 찾아봐야 돼요? 진주, 진주어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진주어를 쓰는 이유, 가주어 진주어를 쓰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돼요. 왜죠? 주어가 너무 길어요. 어떤 경우에 길어지는 거죠? 부사가 진주어는 어떤 게 진주어일까요? 어떨 때 가주어 진주어를 쓰고 그때 진주어는 보통 어떤 모양일까요? it을 보면 무조건 가주어는 아니지만 진짜 주어인 투부정사나 얘를 보면 뒤에 투부정사가 있나? 대주어 동사가 있나? 의문사 주어 동사가 있나? 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진짜구나. 얘가 진주어다. 자, 그럼 진주어부터 해석을 해야 되겠죠? write, 쓰다, 무엇을, 편지를. 근데 무엇으로? 영어로 쓰다. 그런데 이것을 주어로 만들어야 되니까 쓰는 것은 이렇게 해석하겠죠. 쓰는 것은 어렵다. 해석하면 됩니다. 근데 앞에 for me가 나왔어요. 전면구예요. 전면구인데 이 자체는 어려운 거는 영어로 편지를 쓰는 것이 이게 주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어려운 건 누구야? 나에게 어려운 거야. 내가 쓰는 게 어려운 거야. 그쵸? 그래서 내가 영어로 편지를 쓰는 건 어렵다. 뭐 쟤한테는 쉬울 수 있겠지. 그렇지만 나라는 사람한테는 어렵다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 for me라고 썼습니다. 자, 근데 지금은 의미상의 주어가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for 플러스 목적격만 나왔어요. 그럼 어떨 때 of 플러스 목적격을 쓰냐? 사람의 성질이나 특징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사용된 경우에는 그때는 의미상의 주어 of 플러스 목적격으로 쓴다라고 돼 있어요. 예를 들면 nice, 친절하다, kind, 친절하다, wise, 현명하다, rude, 불쾌하게 무례하다, good, 좋다, careful, 조심성이 있다, thoughtful, 사려 깊다, stupid, 멍청하다 라든지 이렇게 사람에 대한 이런 형용사가 나오면 그 뒤에서는 이 of you를 써줘야 되는데 it을 봤어요. 그죠?
그럼 우린 뒤에서 뭐 찾는다고 했죠? 진주어. 진주어가 될 수 있는 것은 투부정사나 투부정사나 대주어 동사나 의문사. 의문사 주어 동사 혹은 뭐 동명사 이런 거 보겠죠? 근데 딱 투부정사가 있어요. 아 그럼 진주어구나. 얘부터 해석하고 은는 붙여줘야지. 자, 공유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이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그 다음에 해석은 very wise. 매우 현명하다. 그런데 이 정보를 공유하는 게 누가 공유하는 것인지를 밝혀주는 게 of you라는 의미상의 주어예요. 너가 이렇게 이 정보를 공유해준다는 거는 진짜 너무 똑똑한 일인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이 형용사 wise가 사람에 대한 형용사죠. 사람을 설명하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of you를 써주는 겁니다. 자, 근데 어떤 문장에서는 의미상의 주어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의미상의 주어랑 투부정사 그 문장의 주어랑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안 써줄 거고, 그리고 막연한 일반인인 경우에도 안 써줄 겁니다. 그리고 문맥상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체가 뚜렷한 경우 이런 것들은 굳이 안 써준다고 해요. 이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엑서사이즈 10번 한번 풀면서 for를 써야 될지 of를 써야 될지를 한번 알아봅니다. 구번에 응. 단어를 모르겠어. generous는 관대한. 오케이. 답은 of, for, of, for. 오케이. 다 맞았나요? 하나 틀려. 하나 틀렸어요? 어떤 거 틀렸지? 3번에 3번에 foolish, 얘는 멍청한, 바보 같은 이니까 of를 써주는 게 맞겠죠. 앞에 사람에 관한 형용사니까. 자, 그럼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1번. 여왕에게 절을 하지 않는 것은 매우 무례하다. 그렇죠. 여기서는 it을 주어로 봤어요. 그리고 투부정사를 진주어로 봤고, 그 다음에 rude라는 형용사는 사람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of를 썼죠. 잘했습니다. 2번. 그를 비밀스럽게 돕는 것은 그것은 매우 영리하다. 그녀가 그를 비밀스럽게 돕는 것. 그렇죠. 그래서 그녀가 그를 비밀스럽게 돕는 것은 매우 현명했다, 현명하다. 그죠? 3번. 너는 멍청하게 그것을 생각해. 그렇게 해석해도 되고, 이것도 우리가 가주어로 보면, 진주어가 여기 있다고 보면, think like that. 그렇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누가? 너가 너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it's foolish. 멍청. 멍청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 4번.
나에게 비싼 드레스를 사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나에게는 일단 아니죠. 아, 그죠? 의미상의 주어니까. 내가 내가 그렇게 비싼 드레스를 를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나는 그렇게 비싼 거 안 사. 이런 뜻이겠죠? 자, 5번. 몇몇의 그곳에는 생각하면 안 돼. 음, 몇몇의 길이 있다. 나에게도 아니죠. 내가 음. 과학자가 될 몇 개의 길이. 그렇죠. 내가 과학자가 되는 몇몇 개의 길이 있다. 자, 그러면 대열은 해석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이름이 뭐죠? 유도. 그쵸. 유도부사예요. 그 뒤엔 항상 비동사가 나오는데 해석은 있다. 그 뒤에 나오는 명사를 우리가 주어로 봅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있다. 몇몇 방법이 있다. 자, 근데 for me 하고 나왔으니까 전명구 처리를 해버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투부정사가 나왔어요. 아, 이거 투부정사 의미상의 주어구나. 그럼 내가 이렇게 해석해야지.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투부정사가 되는 거죠. 근데 과학자가 되는 이라고 했어요. 자, 이러면 이때 투부정사는 무슨 구로 사용된 거예요? 투정사의 부사구? 해석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이거? 내가 과학자가 되는 것은 주어가 아닌데 되는 것 방법 아니 되는 것 방법 되는 것 방법이 있다. 되는 방법이 있다죠. 네. 그럼 되는 방법이래. 여기 되는으로 해석했어요. 투부정사를. 그렇죠. 이 형용사구죠. 그럼 얘를 꾸미는 거죠. 투부정사가 형용사구로 쓰였어요. 자, 그 다음에 6번. 그것은 중요하다. 우주 비행사들이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렇죠. 얘도 가주어일 거고 진주어는 투부정사인데 그 앞에 중요하다라는 형용사 뒤에 나왔으니까 얘는 사람에 관한 게 아니라서 for 플러스 목적격으로 나왔죠. 그래서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은 누가 우주 비행사가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은 중요하다. 7번. 너는 조심스럽다. 너는이 아니죠. 여기서는 주어가 아닌데. 늘 하던 해석대로 해봅시다. 여기서 it은 뭐예요? 가주어. 진주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다시 읽는 것은 소중하게 여기다. careless 부주의한. 부주의하다. 너가 다시 읽는 것은 부주의하다. 그렇죠. 지갑을 한번 잃어버렸어. 근데 또 잃어버려. 그러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너가 그것을 또 잃어버리는 것은 매우 부주의한 거야. 그 다음 8번. 그에게 이 수학 문제를 푸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렇죠. 그죠? 푸는 것인데 이 수학 문제를 푸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가 붙여서 해석해 줍니다. 그 다음에 9번. 너는 아니 나를 용서해주는 너는 관대하다. 너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계속 똑같은 것의 반복이야. 똑같아. 다 해석이 똑같아. 나를 용서하는
것은 관대하다. 응. 너가 너가 나를 용서해주는 것은 관대하다. 물론 이 of 해석이 바로 안 돼서 투부정사 뒤에 붙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자연스럽게 너가 이렇게 해석을 해도 좋긴 하겠죠. 10번. 빌이 그 시험을 통과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그렇죠. 여기서는 빌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리고 to pass the exam이 진주어니까 시험을 통과하는 것, 빌이 통과하는 것은 will be difficult, 어려울 거야. 자, 그러면 우리 투부정사가 끝났으니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추가. 자, 쓸 공간을 하나 적을게. 자, 우리가 투부정사를 배웠는데 일단 투부정사라는 거 자체가 우리가 원래는 뭐였다? 동사였는데 동사로 살고 싶지 않아서 전치사 to를 앞에다 붙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가질 수 있는 형식, 얘가 가질 수 있는 어떤 품사로는 세 가지가 있죠. 얘는 명사, 그리고 형용사, 그리고 부사. 문장 내에서 이렇게 세 가지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얘가 명사 역할을 한다고 해봅시다. 명사적 용법. 자, 당연히 명사적으로 이 역할을 하니까 얘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주어, 목적어, 보어, 주목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때 우리가 투부정사의 해석은 하는 것. 그렇죠. 딱 끝나는 말로 하는 것 혹은 뭐뭐 하기까지 있어요. 그죠? 얘는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그죠? 자, 그런데 만약에 얘가 투부정사가 주어 자리에 들어가 있을 때 주어 자리에 갔을 땐 어때요? 은는이가 붙이는 너무 길잖아. 네. 그럼 우리 어떻게 한다고 했지? 뒤로 넘겨. 그렇죠. 뒤로 넘긴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투부정사가 주어 자리에 있을 때 너무 길면 가주어 it을 쓰고 투부정사를 뒤로 보낸다. 자, 형용사적 용법이 있었어요. 얘가 형용사로 일할 때. 형용사라는 것 자체가 문장 내에서 무슨 역할 한다는 거예요? 보어 자리에 들어가서 보어 역할을 한다든지. 그렇지, 명사를 수식합니다. 근데 명사를 수식할 때 어디서 수식한다고 했죠? 뒤에. 그래서 명사 후치 수식 뒤에서 수식합니다. 자, 그때 명사를 후치 수식하는 투부정사는 어떻게 해석할까요? 하게. 하. 형용사인데? 는. 혹은 뭐뭐? 할 이렇게 해석한다고 했어요. 자, 별로 어렵지 않고 세 번째, 부사적 용법. 부사라는 게 문장 내에서 원래 무슨 역할 하죠? 부사, 수식, 다른 부사 수식. 동사, 문장 전체. 그렇죠. 형용사.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원인이라고 해서 제일 많이 쓰이는 투부정사의 해석 첫 번째. 제일 많이 쓰이는 거? 뭐뭐 해서 그보다 제일 많이 쓰이는 건? 하기. 음. 하기. 하기 위해서예요. 얘가 사실 제일 많이 쓰입니다. 문장 내에서. 자, 그런데 하기 위해서로 쓸 때 내가 좀 강조해서 쓰고 싶어요. 그럴 때는 얘를 뭘로 바꿨을 수도 있다고요? 앞에 뭘 붙일 수 있다고 했어요. 투. 투투? 아, 그건. in, in order. 그쵸. order to 부정사로 바꿨을 수 있고, 그건 곧 so, as to 부정사로도 바꿨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얘는 일반 형용사가 나왔어요. 그 뒤에 to 부정사가 나왔을 때, 그때 해석은 뭐뭐 해서는 안 됩니다. English is easy to study. 영어는 배우기 쉽다. 하기. 하기에라고 있죠, 그죠? 뭐뭐 하기에, 그죠? 자, 세 번째, 감정 형용사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왔습니다. 이때 to 부정사 해석은 뭐뭐 해서. 그쵸, 해서 뭐뭐 하니. 자, 그 다음에 앞에 must be가 나왔어요. must be 뭐뭐. 그 다음에 to 부정사. must be는 무슨 뜻이에요? 해야 한다. 틀림없다 뜻이에요. 틀림없다. 그러면 to 부정사 어떻게 해석할까요? 하는. 네가 그렇게 말하다니 너는 멍청이가 틀림없다. 이런 식이죠. 하다니 틀림없다. 자, 이렇게 우리가 부사는 또 되어 있고, 또 한 가지 부사적인 용법에서 이거는 그냥 동사를 수식하는 경우고 형용사를 수식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죠. 이거 어떻게 적어볼까? 자리가 어떻게 되니? 그럼 옆에다가 그냥 적어볼게요. 형용사를 꾸밀 때는 뭐 이렇게 써봅시다. to 부정사가 형용사 혹은 부사를 수식할 때 이럴 때는 우리가 이런 게 있었죠. to 다음에 형용사, 부사, 그 다음에 to 부정사. 얘의 해석은 너무 그쵸? 형용사 혹은 부사 해서 to 부정사 할 수 없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바꾼다면 so 형용사 부사 그 다음에 that 주어 can't
자, 그리고 형용사, 부사, enough, to 부정사. 얘는 해석하면 너무 충분 to 부정사 하기에 충분 충분히 형용사 한 부사 하게. 이때 우리는 바꿀 수 있는 게 so 형용사 부사 that 주어 can으로 바꿀 수 있었죠. 그쵸? 그리고 또 남았던 게 마지막으로 배웠던 게 뭐더라? 의미상의 주어. 그쵸? 쓸 때가 좀 있죠, 밑에. 우리가 투부정사는 뭘로 쓰이든지 명사, 형용사, 부사 뭘로 쓰이든지 의미상의 주어가 필요해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얘는 for 플러스 목적격 혹은 of 플러스 목적격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투부정사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그때 해석은 목적격 얘 가, 가 붙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for 플러스 목적격을 쓰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얘는 일반적인 형용사 뭐 어렵다, 쉽다 라든지 아니면 명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온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올 때 그때 for 플러스 목적격 나오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옵니다. 근데 사람의 성격, 분위기에 해당하는 형용사가 나오면 그때는 of 플러스 목적격을 써줍니다. 그렇죠? 지금 이렇게 우리가 정리한 것 요것은 반드시 다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시험으로 볼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숙제는 여기 풀어오는 거 그리고 답 맞춰오는 것까지 숙제를 해오시고 다음에는 동명사 나가니까 투부정사에 대해서 잘 알아놔야지 또 동명사 잘 나갈 수 있어요. 자, 잘 외워오시기 바랍니다.